이 영상이라는 것은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 언어로서 얘기되는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롱샷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샷과 샷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죠? 디졸브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디졸브. 디졸브로 있는 것은 언제 쓸 것이냐? 왜 커트로 안 갔느냐? 그리고 나서 지금 샷과 샷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죠? 디졸브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디졸브. 디졸브로 있는 것은 언제 쓸 것이냐? 왜 커트로 안 갔느냐? 그러니까는 5분짜리, 우리가 5분짜리 뮤직비디오 만들고, 5분짜리 30초짜리 광고도 만들고, 무슨 영상 시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 샷과 샷을 넘어가는 방법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디졸브로 넘어왔을 때 그 필하고 컷으로 넘어왔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디졸브로 넘어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화적인 시간. 영화는 2시간 만에 몇십 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몇 세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시간을 함축할 것이냐. 영화적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현실 시간하고 영화적인 시간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르냐. 현실 시간을 어떻게 축약을 해서 영화적으로, 영상적으로 표현해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어떤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카메라가 움직여서 남자들 그룹샷을 잡아주고 있죠. 풀샷으로. 풀샷, 그룹샷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샷을 어떻게, 클로즈업이죠. 클로즈업인데 발 클로즈업. 아다의 발 클로즈업.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는 아다의 발 클로즈업.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다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상을 가지고 글로 표현하고, 글을 가지고 영상으로 표현하고, 그 연습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영상 분석 효과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바이 시퀀스별로 분석한다. 두 번째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 시퀀스를, 이 하나의 시퀀스라는 게 학생들이 조금 처음에는 그럼 어떤 걸 고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작품은 기승전결이 있죠. 그죠? 모든 작품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의 부분이 있고 승의 부분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 영화의 경우는 사건이 한두 개일 수 있고 장편 영화의 경우는 사건이 여러 개 있죠. 그 사건이 점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의 부분에서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클라이막스, 기승전,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퀀스를 찾아라.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해라. 씬별로, 셔터별로 나눠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다 그걸 분석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씬별, 샷별로 나눠봐라. 씬 바이 씬, 샷 바이 샷으로 분석해라. 그렇게 과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에 보통 한 2-3편 정도는 분석 과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서 그걸 반드시 분석을 해봐라. 그리고 그거 이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선생님들 코멘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아카데미에서 연출상을 받았거나 또는 촬영상을 받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과제를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2-3번 정도 분석 과제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굉장히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직접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분석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숏트라는 싱글샷이라는 것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것을 나타낼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진 샷이죠. 그래서 샤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샤인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덤블링하는 장면, 막 이렇게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마치 포스터로 사용해도 될 만한. 보통 포스터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한 샷은. 그럼 그 싱글샷을 찾아서 그걸 미장센 분석. 루이스 자네티의 영상 분석 요소가 15가지가 있습니다. 그 15가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봐라.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작품을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분석이라는 것은 작품 전체를 이야기의 단락 주제별로 나눠보는 것이고 장편 영화의 경우에는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다가 피아노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나날들 2가지를 분석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10개로 딱 맞췄어요. 10개씩으로.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 큰 사건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죠. 뭐 학생들마다 똑같은 작품이라도 학생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피아노와 천국의 나날들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이거 두 개 다 보셨나요? 피아노 보셨나요? 네. 천국의 나날들은 못 보셨죠? 바닷가에 도착, 오프닝에서,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아다와 남편과의 첫 만남, 그 다음에 피아노로 인한 갈등. 그래서 피아노라는 영화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피아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다라는 여주인공을 벙어리로 만든 이유는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아노. 그러니까 벙어리이기 때문에 피아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그 피아노를, 그 짐꾼이 없다는 이유로 바닷가에 놓고 가게 하는 거죠, 남편이.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결혼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아다와 바닷가의 피아노로 인한 고뇌. 이때 그 피아노가 바닷가에 있는 피아노가 아주 롱샷으로 잡히면서 귀퉁이에 있습니다. 화면에 귀퉁이에 피아노가 있고 거기에 번개가 착착 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바닷가에 있는 피아노를 고뇌하는 그런 아다의 마음을 그 샷 하나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전체적인 피아노의 전체적인 이 작품의 컬러가 톤이 블루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뭐 파란색이다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서양 애들은 블루면 굉장히 우울하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루 계통의 그러한 화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베인즈라는 다른 남자가 있는데 베인즈에게 부탁을 해서 해변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아다. 이때 아다의 모습이 처음에 남편과의 갈등에서 오는 그러한 그 그림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베인즈. 베인즈의 제안으로 아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아노와 땅을 교환해버려요.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땅하고 단순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남편은 스튜어트라는 남편은 이 아다라는 여자를 하나의 노동력으로 데리고 온 거죠. 전체적인 작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뭐 사랑해서 아내로 데려오기보다는 노동력으로서 데려왔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피아노로 인해서 그러한 그 사랑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유혹으로 베인즈의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는 아다. 그러니까 베인즈가 피아노하고 땅을 바꾸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 교습을 시켜달라.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아다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교습을 받으면서 베인지의 집요한 요구에 차차 길들여가는 아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를 눈치챈 남편이 아다를 집안에 가둡니다. 근데 남편 몰래 딸아이를 통해 베인지에게 사랑한다는 글씨, 건반에다 쓴 I love you 해가지고 글씨를 새긴 건반을 보내다가 남편에게 들켜 손가락에 잘린 아다.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시퀀스도 딸아이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딸아이가 베인지한테 가다가 돌아서서 아빠한테 가요. 딸아이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걸 갖다 주는데 그때 얘는 철이 없는 거죠. 롱샷에서 아주 그 동상 같은 데를 아이가 막 뛰어가는 게 스트림 롱샷으로 잡히는데 굉장히 행복한 동요를 막 부르면서 즐겁게 가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아빠가 밖에서 이제 그 나무를 하고 있다가 그 건반을 보고서 완전히 이제 열받았죠. 아까 선생님처럼. 열받아가지고 도끼를 들고 이제 쫓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이가 이렇게 뛰어갈 때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던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급격하게 앵글이 거의 사각 앵글로 잡아가지고 마치 뭐 당장 지금 뭔가 일어날 때 그런 앵글로 막 남편이 뛰어내려옵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래서 부인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는데 그 순간에 비가 쫙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손가락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르려고 하면서 너 그 남자를 사랑하느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때 표정이 대단하죠. 쳐서 비가 탁 튕기는 그런 장면인데 영화적인 장치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맑은 날 손가락을 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손가락을 자르는 거하고 그 어떤 비참함의 정도는 뭐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딸 아이가 이렇게 막 아주 평화롭게 가는 장면하고 그 남편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장면하고의 그런 분위기를 했지. 그 다음에 딸 아이가 베인지한테 갈까 아빠한테 갈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지금 저 아빠한테 가는 게 옳을까 그럴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때 위에서 볼저의 비행기를 잡아주는데 그때 길이 이렇게 갈림길에 나오는 거, 갈림길이 그걸 위에서 잡아줘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땅에서 잡았으면 그게 굳이 안 나타나는데 갈림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민하는 그러한 벌저의 뱅글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섬세한 연출들이 이 작품을 상을 받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김성곤 교수가 형편없는 영화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한번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근데 천국의 날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그 피아노 그 작품을 한번 잠깐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블루죠. 그죠? 화면 자체가, 톤, 컬러 자체가 블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표에 보시면 제가 씬, 왼쪽, 맨 왼쪽에 씬, 그 다음에 가운데 샷, 그 다음에 의미 해석, 이제 그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씬 넘버는 그냥 쭉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씬, 숲속 오전. 지금 이 장면이죠. 오전.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본을 보면은 반드시 장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간. 시간이 반드시 표시돼야 되죠. 그래서 오전이냐, 오후냐, 뭐 저녁이냐. 그래서 오전. 첫 번째 커트입니다. 두 모녀, 투샷, 롱샷입니다. 투샷, 롱샷, 하이앵글. 그 다음에 폴로우샷. 카메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모녀, 투샷, 롱샷, 하이앵글, 폴로우샷.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트 하면은 딸 플로라의 다리를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TS가 타이트샷. 그 다음에 역시 폴로우 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오프닝 씬에서 피아노 그 배경을 두 딸 모녀가 내리는 배에서 노리는 장면의 배경이 굉장히 파도치는 그러한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진흙탕 속에 빠지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행한 아다의 결혼 생활을 어떤 이러한 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이제 굳이 이렇게 뭐 클로즈 샷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타이트하게. 근데 굳이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의미 해석,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감독이. 클로즈업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컷. 장소가 달라졌죠. 그러면 씬이 달라지는 거죠. 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씬 넘버가 달라지고 베인지의 집, 문밖 역시 오전, 샷 하나, 문을 두드리는 아다의 손 클로즈업.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문 밖에 있다가 집 안과 문 밖으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인지의 집 안으로 카메라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씬 넘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실 밖에, 카메라 밖에 있다가 카메라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면 씬 넘버가 달라지듯이. 그래서, 샷이 안에서 본 모녀의 투샷, 미디엄 샷. 투샷, 미디엄 샷. 그 다음에 베인지가 여기서 프레이밍 합니다. 다리, 하체가. 프레이밍, 베인지의 하반신, 오버숄더 샷, 미디엄 샷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틸로 된 샷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동영상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피사체가. 그래서 그 움직임을 계속 글로써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교육을 좀 시키셔야겠죠. 그래서 뭐 follow 샷이랄지, 그 다음에 frame in out이랄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영상에 대해서 스틸은 하나의 샷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분석하면 돼요. 스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잘 찍으면 돼요. 그러나 동영상은 계속 움직이는 샷이기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샷하고 이전에 찍었던 샷,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찍어야 될 샷, 최소한 3개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동영상.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샷을 찍었지? 클로즈업인가? 그럼 이번에는 뭘 찍어야지? 이 다음에 뭘 찍어야지? 그렇게 해야 적절하게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면서 촬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편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안에서 본 모녀의 투샷, 미디엄 샷, 베인즈 프레이밍, 베인즈 하반신, 오버숄더 샷, 미디엄 샷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프레이밍 하죠. 그 다음에 컷 했죠. 컷하고 모녀 투샷, 미디엄 샷. 여기서 아다가 종이 쪽지를 내밉니다. 이렇게 내밉니다.
컷. 클로즈업 샷이죠. 클로즈업 샷. 클로즈업 샷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의미 작용을 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작용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로즈업 샷을 잡아줬습니다. 종이 쪽지 클로즈업. 클로즈업. 그죠? 그 다음에 컷 하면은 베인지 클로즈업. 베인지 클로즈업. 컷, 투샷. 컷 클로즈업. 컷 투샷. 문 닫힌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샷, 세 번째 샷이 세 번째 씬이 샷이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안에서 본 모녀의 투샷 미디엄 샷, 모녀 투샷, 종이 쪽지 클로즈업, 베인지 클로즈업, 모녀 투샷, 베인지 클로즈업, 모녀 투샷. 문 닫힌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씬에서 영화의 대부분에서 엄마와 딸의 투샷을 통해서 모녀의 서로에 대한 의지와 일체됨을 표현한다.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적으로 이 모녀가 같이 나와요. 물론 바스트샷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엄마 바스트샷, 딸 바스트샷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투샷으로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 일단 엄마의 분신이라는 거죠. 엄마의 분신. 영화의 전체적인 진행에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딸아이가 엄마를 배신하고 아빠한테 건반을 갖다 주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종반부까지 엄마와 딸이 투샷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씬 넘버가 달라진 거죠. 베인지의 집 밖. 그래서 한번 보죠. 이 세 개의 샷. 그러니까는 처음에 상당히 길게, 롱샷이 상당히 길게 갔죠. 베인지의 집 밖 롱샷. 모녀가 걸어서 나온다. 그 다음에 말 클로즈업. 아까 방금 전에 클로즈업. 그 다음에 컷, 투샷, 풀샷이죠. 이 세 개의 샷을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인서트 샷. 그러니까는 말의 클로즈업 샷을 중간에 삽입해 줌으로 인해서 이 세 개의 샷을 통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듯한 영화적인 시간을 창조하는 거죠. 영화적인 시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디졸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타낸다. 디졸브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렇듯이 인서트 샷, 말의 인서트 샷을 통해서 이 세 샷의 길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컷 하면은 베인즈가 나옵니다. 베인즈 바스트 샷. 그리고 베인즈 움직이죠. 베인즈 움직이고 그 시선으로 두 모녀가 트래킹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인즈가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트래킹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시점이에요? 베인즈의 주관적 시점이라는 거죠. 베인즈의 주관적 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이즈, 시점, 카메라 움직임 그런 거가 이제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인즈가 바스트 샷에서 말의 안장을 올려놓는다. 6번째 샷. 말의 안장을 올려놓는다. 모녀 투샷, 고개 숙인다. 같이 고개 숙여요. 그죠? 같이 고개 숙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방금 무슨 소리가 나려고 그랬죠? 무슨 소리죠? 피아노 소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미리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해변가로 가요. 데려다 준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데려다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여기서 이 액션을 통해서 설득을 한 거죠. 결국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모녀 투샷 미디엄샷 고개를 옆으로 숙인다. 피아노 소리, 사운드, 사운드를 이용한 장면 차단 기법이죠.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 숲속인데 피아노는 해변가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을 한 30초 정도
정도 미리서 사운드 인을 먼저 주고서 그 다음에 컷, 장소 전환.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수업하는 데서 총소리 바바박 나요. 그리고 컷, 사격자. 그죠? 그러니까 사운드로 인한 장면 전환 기법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컬러가 전체적으로 블루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약간 오렌지, 레드 그런 약간 그런 색깔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아다가 굉장히 불행했던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이제 이 씬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해변가, 오후. 그래서 거기에 쭉 7개의 씬이 쭉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모녀, 베인지 프레이밍, 그 다음에 피아노 타이트샷, 펜, 아다의 손. 이 2번, 두 번째, 피아노 타이트샷, 펜, 아다의 손, 타이트샷, 펜, 베인즈발 프레이밍, 타이트샷, 틸트업, 베인즈발 샷. 이 두 번째 샷에서 베인지, 아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컷으로 가지 않고 굳이 감독이 왜 펜으로 갔느냐. 펜이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떠한 관계를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게 두 번째 샷입니다. 그걸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펜이죠. 펜, 손, 지나가죠. 여기에 프레이밍 합니다. 베인즈 발 프레이밍. 여기서 틸트업 하면서 베인즈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 컷. 두 모녀. 즐거워하는 모습. 다시 돌아서서 오는 베인즈. 폴로우 샷. 아다 클로즈업. 여기서 카메라가 움직여줍니다. 뒷 배경을 보면 이제 카메라 움직이는 게 나타나. 이게 처음 오프닝에서 이 샷하고 대비되는 샷이에요. 그 다음에 베인즈 미디엄 샷. 오케이. 여기서 또 씬 넘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장소지만은 이미 이제 아주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씬 넘버를 바꿨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샷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 치는 모녀의 손 타이트 샷. 지금 이 샷이고 여기서 틸트업이에요. 카메라가 틸트업 하면은 모녀의 투샷 클로즈업이 나옵니다. 배경으로 베인즈의 모습이 보이고 아크에서 달리 아웃합니다. 카메라가 플로라가 다시 프레임 아웃, 프레임인 합니다. 베인즈와 동작선이 엇갈린다. 일단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컷 하면은 해마 모양의 모래성이 벌저의 뷰 앵글로 잡힙니다. 카메라가 붐업되고 롱샷입니다. 아다가 프레임인데에서 걸어가고 그 발자국을 딸 플로라가 겹쳐서 걸어가고 그 두 사람의 겹쳐진 발자국을 다시 베인즈가 겹쳐서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 이 샷 때문에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베인즈가 다시 겹쳐서 걸어간다. 이 장면 때문에 이 시퀀스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샷이 이 영화의 결말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이 떠납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세 사람이 같이 떠나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발자국을 겹쳐서 밟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좋아할 때 눈 위에 발자국이 겹쳐서 가죠. 자, 싫어하는 사람의 발자국에 여러분 발자국 올려놓습니까? 빗자루로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이 영화의 결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틸트 업 했죠? 틸트 업. 아까 배웠죠? 카메라가 이렇게 돕니다. 돌고 아크에서 달리 아웃합니다. 카메라가. 달리 아웃, 롱샷으로 빠지고 플로라가 프레임 아웃되고 베인즈와 서로 엇갈리고 그 다음에 컷, 해마 모양의 모래성, 벌써의 뷰 앵글, 카메라 붐업되고 아다가 걸어가죠.
플로라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인즈가 그 발자국 위를 밟고 간다는 거죠. 그냥 저쪽으로 쭉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왜 가느냐. 거기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할 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 싱글샷도 한번 찾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퀀스, 맨 처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서 시퀀스별로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 때는 그 시퀀스들 중에서 가장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골라내서 씬별로, 샷터별로, 아까 우리 표처럼 골라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글샷,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싱글샷을 하나 골라서 루이스 자네티의 미장센 분석에 1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조명, 셔터와 카메라의 거리 공간, 앵글, 색상, 렌즈 필터, 보조 대비, 밀도, 구도, 형식, 프레이밍, 깊이, 배우의 위치, 연기 자세, 배우들의 공간의 위치, 그런 식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샷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1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영화 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아메리칸 뷰티를 학생들이 그 보고서로 제출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20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24쪽에 보시면은 셔터의 미장센 분석하기 그래서 레스터와 제인이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리키가 몰래 캠코더로 찍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이 학생은 분석을 했는데 이 학생은 앵글하고 그다음에 렌즈, 그다음에 조명 스타일과 명암 대조, 구도, 형식 이 5가지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자네티의 15가지 영상 요소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분석자의 그 어떤 선택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분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만들기 전에 학생들하고 제작을 하시기 전에 일단 이 분석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제작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 많이 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본다 하는 그런 작업은 수업 계획서에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서를 만드실 때 한번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목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저는 이제 영상언어 실습에 그냥 집어넣거든요. 같이 따로 이 분석만 하진 않고, 그러니까는 제작 수업에서 같이 분석 작업이 전반전에 이루어지고 이제 숙제로 가끔 내주는 거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창작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만 하는 과목 커리큘럼 이번 2학기 때 만들었어요. 영화 분석과 메시지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학기 내내 분석만 하는 그런 과목을 만들게 했는데, 제가 하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제작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영상언어 실습이라는 제작 수업에서. 그래서 그것도 뭐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교재 어떤 그 커리로 하나 개발을 하셔도 가능하겠죠. 쓰고 분석하는 거, 그죠? 시간 다 돼버렸네. 그러면 그 제작 과정은 이제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26쪽에 제작 과정은 사전 제작 단계하고 촬영, 그 다음에 편집 단계가 있다 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평가하실 때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표를 가지고 평가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작품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진다. 그 다음에 스케치북 작업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뭐든지 한번 스케치북으로 표시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설의 어느 부분을 학생들한테 프린트해서 주고 이 부분을 스케치로 한번 스토리보드화 시켜봐라. 그게 스토리보드죠, 스토리보드. 그죠? 또 무슨 광고 주제를 하나 주고서 광고 무슨 뭐 주제를 하나 주고서 이것을 스토리보드화 시켜봐라. 뭐 그런 작업이랬지.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거 아까 말씀드린 제 홈페이지에 18강까지 쭉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횡설수설해가지고